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연말을 앞두고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보훈가정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통일교의 실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그들의 교리를 분석하고 반증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극우 성향 청년의 등장 배경으로 극심한 경쟁이 조래한 지위박탈 불안이 핵심 원인이라 지적됐습니다. 한일장신대학교가 김삼한 명성교회 원로 목사를 초청해 특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나눔의 장이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성도들이 직접 참여해 준비한 대규모 바자회인데요. 첫날부터 다양한 물품과 산지직송 먹거리로 많은 주민과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테이프 커팅과 함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입구부터 맛있는 떡볶이와 갓 구운 붕어빵 냄새가 퍼졌고 곳곳엔 생활용품과 의류잡화 등이 가득한 정겨운 장터가 펼쳐졌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이번 바자회 취지를 설명하며 나눔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겁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서 귀한 사랑을 실천하면 이 사회가 따뜻한 사회로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바자회에는 과일과 건어물 등 다양한 먹거리부터 의류와 화장품까지 총 90여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시중가보다 최대 8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돼 현장은 방문객들로 붐볐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산물을 다 한 곳에 모였기 때문에 아주 한눈에 다 볼 수 있잖아요. 원스톱으로 살 수도 있고 아주 그게 너무 좋아요. 참석자들은 다양한 품목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고 이웃 돕기에도 동참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이게 불우이웃 돕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에 참 의미를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상품이 많아서 좋아요. 눈요기도 하고 입요기도 하고. 이번 바자회에는 전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장로회와 권사회를 포함한 9개 기관이 협력했고 2박 3일 일정에 참여하는 봉사자만 8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바자회를 위해서 장로회와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많은 회의를 하고 열심히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저 십자가탑 앞에서부터 군데군데 그냥 다 돌아보시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불우이웃을 위해서 많이 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는 23일까지 교회 일대에서 바자회를 진행하며 모든 수익금은 선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21일 보훈가정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엔 국가보훈부 서울남부보훈지청과 방배일동 주민센터가 함께했습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기관을 통해 100여 가정에 전달됩니다. 백성예대는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통일교회 정치권 로비 의혹이 잇따르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계에서도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통일교 교리의 허점을 짚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가 이어지며 그 실체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이단 상담소협회가 통일교 교리를 분석해 반증하는 세미나를 열고 핵심 쟁점과 교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통일교의 재림론을 중심으로 교리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통일교는 구원을 죄사함이 아닌 혈통의 변화로 설명하며 문선명을 재림주로 칭하는 등 성경의 메시지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이러한 혈통 중심 교리에 따라 참가정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창시자 가정이 갈등과 분열을 겪어왔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미혹되도록 하는 그런 교리라고 생각해요. 통일교의 재림론은 전혀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고 하나의 조작된 교리가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교리 문제로 내부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지도부 수사까지 이어지며 신도들의 이탈 가능성이 제기됐고 한국교회가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과제도 언급됐습니다. 통일교가 이제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통일교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통일교 교리를 알아야 되고 통일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상담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는 이단 대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반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아야 했던 문제인데 굉장히 쉽게 교리를 설명해 주셔서 통일교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고 또 쉽게 이 교리에 대해서 반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상협은 통일교의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통일교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교계의 분별과 대응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환입니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구구 청년의 심리적 탄생의 저자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교수를 초청해 청년 극우화의 배경을 짚는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김 교수는 경쟁 중심 사회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경제적 불안정, 정체성 혼란, 소속감 약화, 과도한 SNS 노출로 인해 지위박탈 불안이 극대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심리적인 기반은 이 지위박탈에 대한 불안이더라. 그동안에 남성이 주류였는데 여성이 주류가 된다든지 특정 지역이 주류였는데 다른 지역이 주류가 된다든지 한 사회적 주체로서 자신의 지위가 상실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행동을 유발한다. 일부 교회가 극우 정치와 연결되는 문제와 관련해 김 교수는 위계적인 교회 문화가 청년 극우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회 안에서도 평등한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비난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청년들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일 장신대학교가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 목사를 초청해 특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베데스다 광장 종탑 타종식으로 시작됐으며 황세영 총장은 앞으로도 한일 장신대가 기독교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모델은 예루살렘 교회여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삼환 원로 목사는 한국교회의 미래는 기도와 화합, 사랑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일 장신대가 이러한 정신을 실천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길 당부했습니다. 시대가 또 새로운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힘을 내셔서 사명 잘 감당하는 일에 더 힘내주시고 우리 총장님과 함께 우리 모두와 함께 앞으로 나아갔었으면 합니다. 김 목사는 학생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한일 장신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이어가 주길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압델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방위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국과 이집트 수교 30주년에 맞춰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평화와 경제 또 문화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으로 이동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으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용서류 무효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1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여객선을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한 퀸제누비아 2호 1등 항해사 40대 A씨,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를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한학자 총재의 정식 재판이 다음 달 1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한 총재와 그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정모 씨 등의 정치자금법 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12월 1일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서 노동자 6명이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는 입장문을 통해 사고를 당한 모든 분들과 가족분들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현재까지 포스코 그룹에서는 안전사고로 총 7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인플루엔자가 학령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하면서 작년 이맘때의 14배 수준까지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의원급 기관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66.3명으로 직전주보다 30.8%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7세부터 12세까지 170.4명, 13세부터 18세까지 112.6명으로 학령기 청소년에 집중됐습니다. 이상 고온의 영향으로 경북 지역의 사과 생산량이 줄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20% 넘게 감소했는데 이제는 사과의 주 생산지가 강원도로 바뀔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맛과 품질 면에서 경북 사과가 최고라고 알려져 있지만 기후 위기 속에 생산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내년 1월 10일까지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 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올릴 필요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연말정산 집중 시기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TV 월드와이드입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에서 강제 노역한 조선인 희생자를 위한 별도 추도식을 2년 연속 개최했습니다. 일본 측이 지난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추모 행사 개최를 약속했지만 조선인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자 한국 정부는 2년 연속 일본 주관 행사에 불참한 채 독자 추도식을 진행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국제사회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일본의 최후의 결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고 북한도 유엔 총회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며 중국 편에 섰습니다. 반면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 대사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을 전형적 경제 위협이라 비판하며 일본 지지를 표명했고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일본산 초밥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대만과 일본 간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다음 주 추수감사절까지 28개 항 평화 계획에 서명하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이 12월 초 종전 마무리를 목표로 한 시간표를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안에는 우크라이나 병력을 축소하고 나토 가입을 차단하는 안과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러시아는 G8 재가입과 제재 해제를 받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 포기 등 조항에 반발하며 역제안을 준비 중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고위급 회담을 열고 미사일 방어와 합동 군사 훈련 등 군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양국이 전략적 안정성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유샤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실무 협력을 강화하는 데 공감했고 벨로우소프 장관은 육해공 공동훈련이 확대됐으나 제3국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휴전협정을 맺은 후에도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계속해 휴전 이후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현지 시간 20일 지난 10월 10일 휴전 협정 이후에도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고 하마스의 하젬 카셈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공습을 충격적인 대학살이라 규탄하며 휴전을 중재한 미국, 터키, 아랍 국가들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브라질 벨랭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폐회를 하루 앞둔 현지 시간 20일 전시관 화재로 일정이 일부 중단됐습니다. 중국 전시관 인근에서 시작된 불은
6분 만에 진화됐지만 13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석 연료 퇴출 로드맵과 3천억 달러 규모 기후 재원 마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각국의 이견이 여전히 큰 가운데 예기치 않은 화제로 막바지 협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넷플릭스 히트작 오징어 게임의 미국판 시리즈가 제작된다고 미국 매체 콜라이더 등이 현지 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제작진으로는 황동혁 감독과 함께 세븐, 파이트 클럽, 소셜 네트워크 등을 연출한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이름이 기재됐습니다. 작품은 같은 세계관을 배경으로 게임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소개됐으며 촬영이 내년 초 시작되면 2028년 중 공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 많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다시 낮아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강릉 1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16도, 부산 17도, 제주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연말을 맞아 교회가 다시 한번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고 따뜻한 나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물건 한 점에도 사랑을 담아 이웃을 돕는 마음이 모일 때 그 빛은 가장 어두운 곳부터 비춥니다. 올해도 기독교계의 따뜻한 나눔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비추길 기도합니다. 강태규 권오자 외 많은 성도님들께서 구티비 방송선교 후원과 선교사 쉼터 마련을 위한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